네, 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4월 28일 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3년 새 평균 21% 상승, 비싼 집일수록 많이 뛰었다. 신한은행 2020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재테크 승자는 빚을 내 서울의 아파트를 산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원금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만큼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고소득자들이 주로 집값 상승 혜택을 받았다. 고소득, 저소득 가구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 커져 양극화가 심화됐다. 신한은행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20에서 64세 인구 1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에서 10월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집을 산 사람은 응답자의 11%였다. 서울 지역 아파트는 구매 후 평균 21% 상승했다. 반면 경기 인천권은 14%, 지방 5대 광역시는 12% 올랐다. 이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방은 7% 올랐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크게 뛰었다. 시가 7억 원 이상 아파트는 구입 후 1억 6,629만 원, 5억에서 6억 원대 아파트는 1억 224만 원 오르며 1억 원 넘는 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7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자는 가격 상승으로 대출금의 80% 이상을 회수한 셈이지만 2억 원대 이하의 아파트 구매자는 구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했음에도 3년 내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 14%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조사 대상자의 지난해 한 달 평균 소득은 48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 원 늘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5구간 902만 원과 1구간 189만 원 사이 격차는 4.8배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가구의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1,958만 원 늘어난 4억 1,997만 원이며 이 중 부동산이 76.0%, 3억 1,911만 원을 차지했다. 5구간과 1구간의 자산 격차는 9.2배이지만 부동산 자산은 12.3배로 더 확대돼 고소득자가 주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네, 고소득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비로 쓰는 돈들은 사실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몇천만 원, 몇 억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뭐 한 달 생활비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부동산 살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막 몇 억씩 이렇게 나게 되니까 그 부동산으로만 비교해 봤을 때 고소득자들이 부동산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를 쓸 정도의 실제 금액으로 봤을 때 충분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소득인 경우에는 내가 생활비로 써야 되는 돈이 많다 보니 이제 퍼센티지로 그게 많다 보니 나머지를 부동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여기 조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또 올라갈 때 얘는 아주 조금 오르는 데 비해서 얘는 퍽퍽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천할 때 뭐 이렇게 좀 어떤 아파트 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가 도박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저기가 별로 안 좋은데 뭔가 이렇게 이슈가 빵 터져주면서 확 올라서 내가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좀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 현재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아파트, 현재 평가가 좋다고 하는 것은 주변보다 시세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런 걸 사놓으면 또 올라가는 폭이 걔가 또 더 커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뉴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안의 오피스텔 어제 청약을 받았었거든요.
오늘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약 경쟁률이 엄청 낮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신문에 안 보여서 인터넷 뉴스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대전 오피스텔 청약 열기 힐스테이트 도안 평균 223대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대전에서 분양한 대형 브랜드 오피스텔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2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 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도안은 전날 청약 접수 결과 392실 모집에 총 87,397명이 신청해 평균 222.9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도안은 지하 5층, 지상 29층, 3개동 전용 면적 27, 63, 84제곱미터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최고 경쟁률은 한 가구 모집에 5,993명이 청약한 4군 전용 63제곱미터에서 나왔다. 네, 이게 1대 5,993이라고 나왔네요. 대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라는 점이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청약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나흘간 2만 1천여 명이 방문했다. 분양사 관계자는 분양 전부터 대전 최초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라는 점과 도안 신도시에서 희소 가치가 높은 중소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주거형 오피스텔인 만큼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전매 제한이 없어 계약금 납부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 비규제 지역인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오피스텔도 평균 18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네, 제가 아시는 분들도 여기 지금 청약 많이 신청하셨는데요.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최근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주택자를 위해 지은 역세권 청년주택이지만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의 호주머니도 가벼워져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 같은 현상을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주택이 외면받는 이유는 월 임대료가 싸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답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 임대는 보증금 3,800만원에서 4,900만원에 월 임대료가 34만원에서 39만원이다. 이 같은 민간 임대는 장안평역 인근 A 오피스텔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이며 단독 다가구 주택보다는 당연히 비싸다.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한술 더 떠서 월 70만원에서 80만원에 달하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다가 청년들에게 외면받았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선 청년들의 불만 글이 넘쳐났다. 청소비, 식대, 인터넷 등 옵션비만 40만원대다. 청년들을 상대로 등골을 빼먹으려는 거다 등 의견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사업주는 옵션비를 제외하고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담당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에서 대학생이 올라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단독 다가구 기존 오피스텔에 살던 청년이 굳이 조금 더 비싼 곳으로 갈아타지 않겠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싼 임대료 문제보다는 규제를 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작 학생들은 관리비 부담에 허덕인다며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표를 의식하고 실적만 채우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네, 그래서 많은 우리 부동산 경험자들 조금 더 먼저 부동산으로 어떤 사회를 경험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어떻게든 종잣돈을 마련하세요. 좀 더 아껴 쓰고 지금 즐기고 싶은 거 조금만 미루고 종잣돈을 마련하시고 지금 이 임대료로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대출로 집을 마련하세요. 작은 평수라도 집을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성공해 나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은요. 종부세, 누진세율 인상 올해는 적용 안 될 듯.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올해 부과되는 세금에는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종부세 강화 방안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방안, 청약제도 개편 등 12.16 대책에 포함됐던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부분 올 하반기에야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에서 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에서 0.8%포인트 높이는 내용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네, 다음은요. 코로나발 주택거래 급냉, 민간 소비 고용 절벽 우려. 코로나19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막대한 민간 소비 및 고용 감소를 불러와 또 다른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한시적 금융 세제 혜택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산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 경기 파급 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경제위기 수준 마이너스 19.8%로 감소할 경우 민간 소비 지출이 연간 최대 3조 2천억 원, 고용은 최대 1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부동산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6천억 원, 부가가치는 12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은 만약 주택 거래량이 경제 위기 때보다는 양호했던 사스 발병 당시 마이너스 3.0% 수준으로 감소한다 해도 민간 소비 지출은 5,150억 원, 고용은 1만 6천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도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거래 감소 및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여파가 더 크다는 것이다. 또 국내 기관이 최근 다수 투자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리츠 지수가 증시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사업자금, 생활자금 대출 목적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개발계획을 조기 추진하고 불합리한 정비사업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